인건비 지출 비율 A부터 Z까지 천천박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천박사입니다. 1월 말 되기 전에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천천박사가 한 번 더 콕콕 찝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인건비 지출 비율을 보시면 고시의 장기환보법 제38조 6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 기관 5대 보험,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출 비율에서 분모는 장기요양 급여의 합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의 합입니다. 위의 표는 인건비 산정 비율이 들어있는 수가 산정을 위한 고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시에서는요, 분모인 공단부담금 플러스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란 제11조에서 제18조, 19조, 제9항 및 제10항, 20조, 제25조, 28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체 장기요양 수가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사족을 많이 붙였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천천박사의 꿀팁 하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여기 각 급여, 여기서 급여는 서비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시설 등 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급여들, 그러니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각 급여에 대한 가사는 모두 포함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고통비용, 제35조의 목욕 서비스, 주간보호, 제44조의 2 계약 의사 비용, 제34조 의사 이동 서비스 비용, 제62조의 맞춤형 서비스 가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저 부분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주간보호를 예를 들면 맞춤형 서비스, 이동 서비스, 목욕 서비스가 제외되고, 시설의 경우 계약 의사 활동 비용하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이, 방문요양의 경우 원거리 교통 비용이 제외되므로 실제 회계 입력 시 현재 인건비 지급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빼고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인건비 비율을 맞추실 수 있겠죠. 왜냐면 인건비 지출 비율 식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장기요양 급여 비용으로 빨간색 제외한 나눈 것을 곱하기 100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분모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일정하더라도 퍼센트는 높아지게 되겠죠. 제대로 활용하시고요. 공단에서는 이 제외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인건비 입력하실 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계상으로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서 입력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상으로 맞춘 인건비 지급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하신 인건비 지출 비율, 그러니까 회계에 입력되어 있는 지출 비율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를 많이 맡기고 계실 텐데요. 회계를 맡기시는 경우에도 이 부분을 분리해 달라고 회계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인건비 지출 입력을 할 때 제대로 입력을 하겠죠? 아마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전혀 모르고 있는 회계 담당자들도 많고요. 여러분, 오늘 천천박사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단계 들어가실 준비 되셨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안 지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천천박사가 전화해봤습니다. 우선 공단에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세상에 본인들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에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전화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전화 내용을 요약하면 시정명이 아닌 경우 최소 1개월 정지, 회계상 문제라고 생각되면 3개월 정지라고 하던데요.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주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인건비 지급 수준을 이미 맞추고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죠. 여러분, 표를 보면 보통 인건비라고 하는 것에 급여, 4대 보험, 기간분, 퇴직금, 퇴직적립금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공단에다가 급여대장 기준으로 입력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급여대장이 시스템을 써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급여대장이라면 4대 보험은 급여가 변동됨에 따라서 같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미리 공제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4대 보험이 실제로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에 대한 특례 때문에 기관에서 낸 실제 4대 보험이 급여대장상 4대 보험보다
적을 수가 있어서 분명 청구할 때는 인건비 수준이 맞다고 계산했지만 표와 같이 실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급한 급여 및 사대보험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실 때 주의할 점 두 번째, 인건비 지급 수준에 대한 시정 명령이 있으니 한 번은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라, 또는 다음부터 제대로 하셔라, 이 정도겠죠? 2021년도에도 인건비 지출 비율을 못 맞춘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 감사를 2022년도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시정명령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고의로 볼까요? 천천박사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만한 일에 베팅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하시는 경우 지자체에서 싫어한다. 두 번째,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한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세 번째, 1월 말까지 2020년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출 수 있다. 오늘은 장기간 기간의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셔서 오래오래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